안녕하십니까. 국소이치 교합을 위한 인공치아 선택에 대해 강의할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보철과의 이선기입니다. 진료를 마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 내용은 국소이치와 관련된 인공치아와 교합입니다. 국소이치는 가철성 부분 이치의 약자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거나 후방에 지대치가 없는 부분, 무치약 환자에게 적용하는 보철물입니다. 국소이치의 구성 성분으로는 금속 뼈대와 의치상 레진, 그리고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치아로 이루어져 있고 저작, 발음 등의 기능과 신미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소이치는 2012년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이 적용된 이후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환자 수 비율이 15%로 임플란트 치료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2015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소이치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약 22만 5천 명의 노인 환자가 국소이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치 본인 부담금이 30%로 인하된 2017년 이후에 국소이치 치료는 노인 보철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치약 치료인 총이치와 비교하여 국소이치의 가장 큰 특징은 치아 상실 부위를 대체하는 인공치아가 인접한 잔존치아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소이치의 치료 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지대치 형성과 인상 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 악관 관계 체득, 나피치 시적, 그리고 의치 장착 및 조정의 6단계 치료 단계를 거쳐서 최종 의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중 인공치아와 관련이 깊은 국소이치 치료 단계는 악관 관계 체득, 나피치 시적, 그리고 최종 의치 장착 단계입니다. 따라서 국소이치 치료 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고 교합을 구성하는 인공치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국소이치 인공치아는 도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제 인공치아는 뛰어난 내마모성과 신미성의 장점이 있지만 교합 시 환자에게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발생시키고 깨지기 쉬우며 의치상 레진과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여 미세 누출 위험이 있어 의치상과 인공치아 사이의 변색을 초래합니다. 또한 교합면의 글레이징이 깨지게 되면 도제의 거친 부분이 드러나 대합치아의 마모도를 가속시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레진 인공치아가 국소이치의 도제 인공치아를 대체하였습니다. 레진 인공치아의 장점은 탄력성, 기능성, 연마성이며 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의치상과 화학적 결합으로 변색을 예방하며 신미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내마모성이 약하고 대합 시에 따라 마모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소이치의 인공치아는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컴포지트가 강화된 경질 레진 치아이며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사용된 아크릴릭 레진 치아입니다. 경질 레진 치아와 아크릴릭 레진 치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질 레진 치아의 주 성분은 컴포지트 레진이며 아크릴릭 레진 치아는 PMMA입니다. 경질 레진 치아는 아크릴릭 레진 치아에 비해 경도와 내머머성, 신미성이 높지만 의치상 접착력이 떨어지며 가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치아 모두 충격 강도와 내변색성은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인공치아는 경질 레진 치아와 아크릴릭 레진 치아로 분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치아를 선택하고 사용해야 할지는 진료 주체인 치과 의사의 몫입니다. 레진 인공치아는 도제 치아에 비해 내마모성이 약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물성의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TMPT 필러를 사용한 유기질 복합 필러 강화와 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 강화 인공치아가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강도를 증가시키며 내마모성과 연마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러운 색조를 재현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중 가교성 폴리머인 인터페네트레이팅 폴리머 네트워크 재료를 통한 강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아크릴릭 레진에 비해 치밀한 결합 구조로 물리적인 특성의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경질 레진 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하방인 베이스 부분은 아크릴릭 이치상 레진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아크릴릭 레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상아질 부분으로 강도와 내모모성, 신미를 위해 가교 결합된 강화 레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랑질을 담당하는 최외층은 컴포지트 레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명성과 강도를 보강합니다. 이러한 최외층의 컴포지트 레진은 기존의 아크릴릭 레진이 부족하였던 투광성을 확보하여 특히나 전치부에서 신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질 치아인 엔듀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엔듀라는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확보하였으며 오팔 효과를 제한합니다. 아크릴릭 레진 치아에 비해 6배 높은 내마모성과 경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마성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소이치를 치료하는 치과에서는 경질 레진 치아의 형태, 색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알맞은 치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질 레진 치아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형태를 나타내는 몰드 차트를 보면 각각의 인공치아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고 환자의 무치약 부위에 대한 수치와 인접한 잔존치아의 색상에 따라 적절한 인공치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치부는 신밀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악관관계 취득 시 임상검사 및 주 모형의 분석과 함께 치아 형태와 길이, 악궁의 형태에 따른 인공치아를 선택함으로써 심미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구치부 역시 치아 형태와 길이뿐만 아니라 대하치와의 교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관 공간에 따라 긴 치아 형태이면 M을, 짧은 치아 형태이면 S를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상악과 하악이 모두 인공치아로 교합이 된다면 상호 호환에 맞게 적절한 인공치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아크릴릭 레진 치아인 바이오톤입니다. 이 아크릴릭 인공치아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 교합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상악 전치부의 경우 환자의 안무에 따라 네모난 것, 뾰족한 것, 네모 뾰족한 것, 둥근 것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치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궁의 형태에 따라 배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치부 역시 치아 상실 부위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인공치아를 선택할 수 있고 협설 폭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크릴릭 레진 치아는 경질 레진 치아에 비해 경도와 마모성이 저하되므로 임시이치나 치료이치에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디지털 장비의 보급으로 인해 SLA 3D 프린터로 제작된 인공치아, PMMA 밀링 인공치아가 있으며 주로 총이치의 인공치아에 사용됩니다. 현재 국소이치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바 앞으로 물성 등이 향상된다면 국소이치의 인공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치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공치아에 대해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기능, 형태, 신미, 교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인공치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레진 인공치아의 단점인 마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이치의 레진 인공치아의 가장 큰 단점은 마모가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국소이치 장착 후 5년 동안 인공치아 부분에 심한 마모로 인해 재제작을 위해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인공치아의 마모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대합치의 종류에 따른 마모도와 인공치아의 물성입니다. 이 중 대합치의 종류에 따른 마모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클러의 논문에 따르면 대합치가 금화부인 경우 아크릴릭 레진 인공치아가 경질 레진 치아에 비해 약 4.7배 높은 교두종 높이를 감소 나타냈습니다. 경질 레진 치아도 자연 치아의 마모도인 15에서 39 마이크로미터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 높게 마모가 일어납니다. 충전용 레진과의 마모도 비교에서도 아크릴릭 레진 인공치아는 경질 레진 인공치아에 비해 1.6배에서 2배 정도 교두종 높이와 무게가 감소하였습니다. 대합치가 도제인 경우에는 1.2에서 1.6배의 교두종 높이 감소가 나타났고 도제의 글레이징이 깨진 경우 이러한 마모도는 가속화됐습니다. 인공치아의 마모가 일어난다면
고압 교경 상실, 교합 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친밀성과 더불어 환자의 교합 불편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인공치아의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합치아의 관계를 확인하고 마모도가 높게 예상되는 경우 금속 교합면을 이용한 재제작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공의 복잡성, 비용의 문제, 심리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공치아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질 레진 치아를 선택하여야 하고 범랑질을 담당하는 컴포지트 레진층이 삭제되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치아 배열에서 교합을 형성할 때 주의해야 하고 나비치에서 교합 조정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비치 상에서 교합이 부조화가 과도한 경우에는 최후방의 인공치아를 먼저 제거하고 악관 관계를 다시 체득하여야 합니다. 기공실 재부착 과정 역시 위치 온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교합 조정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인공치아의 범람질 부분과 상하지 부분이 깎여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과에서는 국소이치 치료 시 기공을 지시하고 주도하여 최종 위치에서 인공치아가 손상 없이 적절한 교합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치 장착 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시중에 많이 사용하는 의치 세정제의 경우에는 인공치아 경도에는 무관하므로 구강위생 관리를 위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소이치 교합을 위한 인공치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합 수직 고경은 인공치아의 길이와 상하 공간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왼쪽같이 수직 고경이 상실된 경우 인공치아가 위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진단 과정을 거쳐 오른쪽과 같이 교합 수직 고경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교합 수직 고경 평가는 자유 공극, 구강 전정간 거리, 전치부 치아 길이, 마모도, 안모, 발음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공간과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알맞은 교합 수직 고경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중 진료실에서 빠르고 보다 간단하게 수직 고경을 평가하는 방법은 안모 평가 방법 중에 윌리스법과 프리스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안정이 수직 고경과 교합 고경의 차이를 평가한 프리스페이스가 약 2에서 3mm인 점을 참고하여 안모법에서 10mm를 참고한다면 교합 수직 고경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수직 공간을 결정했다면 수직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치아의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중심이이며 이는 재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중심이 체득이 어렵다면 고디 가치 등을 이용하여 중심이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고경과 중심이 체득이 이루어졌다면 해부학적 구조물 혹은 잔존치아를 참고하여 인공치아를 배열해야 합니다. 후방 연장 국소이치의 경우 총이치의 인공치아 배열을 따르며 후구치 삼각윤교와 견치를 기준으로 파운드 삼각대를 고려하여 인공치아를 배열하고 대하치와의 교합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하악의 치아지지 국소이치인 경우에는 인접한 잔존치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열하고 상악의 후방 연장 국소이치는 양측성 균형 교합의 형태로 배열하여 인공치아가 약간 협착으로 배열되었을 때의 불리함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럼 국소이치 교합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하악 구치의 교합 접촉이 양측에서 동시에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치아지지 국소이치의 교합은 자연 치열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악이 국소이치이고 상악이 총이치와 대합될 때이며 편심이 운동 시 언제나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만 전방위에서는 외관, 발음 및 교합 평면 형성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균형 교합을 부여할지는 치과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악의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이치는 대합치아에서 동시에 작업적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교합압을 넓은 면적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위치의 저작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점막 지지부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므로 적합이 양호해야 합니다.
상하계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이지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부여하되 전추부의 수평 희계 교합이 작고 수직 피계 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견취유도, 군기능 교합, 평측성 균형 교합, 교차 교합 등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하기나 하악이 편측성 후방 연장 이치인 경우에는 작업측 접촉만 부여하고 균형측 접촉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부가 상실된 케네디 클래스 4인 경우에는 위치의 구조물이 대합되는 자연치하의 맹주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인공치하는 교합 접촉을 이루며 편심위에서 균형 교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치과에서는 국소이치의 교합 원칙을 알고 교합 양식을 적용한다면 최선의 국소이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치아 수리에 대한 건강보험 내용입니다. 인공치아는 건강보험에서 연 2회를 보장하며 인공치의 마모,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해 인공치아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할 경우 보장이 됩니다. 인공치아 수리는 상악, 하악을 구분하며 처음 치아는 100%를, 두 번째 치아부터는 50%를 보장합니다.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치 등으로 상실 시에는 의치상 수리, 인공치 수리, 클래스프 수리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공치아가 파절 또는 마모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대치가 상실되어 인공치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수리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소이치 교합을 위한 인공치아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치아는 경질 인공치아를 선택하고 환자에게 맞는 색상, 모양, 형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공치아의 교합은 대합지 재료에 따른 마모도를 예측하고 대합지 활택도를 유지하여 마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합 조정 시 인공치아의 최애층인 컴포지트 레진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국소이치 형태에 따른 교합 양식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